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외국과 거래가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액을 뭐 달러나 또는 원화, 유로 뭐 이렇게 이제 받아 가지고 계산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숫자로 입력을 해 놓고 통화 기호만 바꿔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경우에 원화와 뭐 달러 또는 유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집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도 하나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화하고 외화, 달러겠죠. 요걸 구분해 가지고 합sem하는 수식을 좀 알고 싶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시면 요 부분은 인제 원화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달러예요.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원화와 달러의 합계를 따로따로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요건 바로 집계가 안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작업 자체가 표시 형식 가지고 한 거잖아요. 표시 형식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원화다, 달러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주 쓰시는 서미프 함수 이런 것들은 이런 표시 형식을 구분해서 집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요런 것들은 인제 따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열을 별도로 놓고. 자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인제 우리가 집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은 따로 올려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데이터들을 파일에다가 입력해 놓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놨죠. 그래서 여기가 원화고 여기가 달러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를 인제 구하고 싶다인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이런 게 인제 요런 통화 기호 같은 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제 데이터를 구분을 하면 조건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럼 뭐가 있냐면, 이런 표시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함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셀에 적용되어져 있는 표시 형식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함수가 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 오른쪽에다 한번 작업을 해 보면 통화를 구분할 수 있는 서식, 통화 서식 같은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제 셀의 정보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로를 열고 보면 첫 번째 인수로 어떤 데이터들을 돌려받을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 포맷이라고 하는 그 값이 있는데, 요 값이 셀 서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표시 형식과 관련된 구분된 데이터 값이 반환되어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탭키 눌렀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표시 형식을 한번 반환해 달라고 하면, 자 엔터, 요렇게 반환되어진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드래그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렇게 통화 기호에 따라서 다른 통화 서식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인제 이런 것들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원화의 합계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요 범위에 C0이라고 하는 코드 값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이 원화니까 제가 sumIf 함수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sumIf 함수는 기본적으로 범위의 조건을 확인해서 합계 범위에 숫자를 더해 주는 함수니까 범위는 여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통화 기호는 C0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합계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숫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간단하게 9000이라고 하는 값을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외화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sumif 함수 써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코드 값이 쉼표하고 0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걸로 입력되어져 있는 값의 손익을 이렇게 합계를 구해 보면 달러로 합계가 더해진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에 인제 요 통화 기호는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인제 집계를 할 수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을 인제 집계를 할 수 있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인제 바뀌는 경우 얘가 달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 표시 형식 같은 거 이용해서 셀서식에서 여기에 통화 기호를 달러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럼 확인 버튼 딱 눌러주면 자, 값이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안 바뀌죠? 이거 다시 제가 더블 클릭했으니까 여기 안 바뀌는데 더블 클릭해서 엔터키 한번 다시 눌러보면 바뀌어요. 야, 얘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2라고 하는 게. 그럼 소수점 자리가 다시 줄어들면 자, 다시 엔터키를 눌러서 다시 입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람수라고 하는 것들은 표시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통화를 바꾸고 나서 합계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소수점 자릿수에 따라서도 얘가 나타나지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계를 하려고 할 때 이 코드 값만 단순하게 매칭시켜 가지고 작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야, 좀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만약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여기에 순익을 제가 뭐 숫자니까 뭐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볼게요. 5,500 자 5,500 자 500 자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 통화는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죠. 여기다 기록을 하셔 가지고 여기는 달 통 원은 원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달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자, 이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자, 불편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인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좀 불편하게 작업을 해도 집계를 쉽게 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쪼금 쉽게 하고 집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좀 뭐 자동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냥 자동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러면 결국 제가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작업 안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아예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를 대상으로 제가 집계를 해 보면 썸이프 똑같겠죠. 자, 그리고 범위는 여기가 되어지고요. 통화 기호는 제가 직접 넣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합쳐라. 자, 똑같죠. 그리고 얘도 썸이프 함수 써 가지고요. 요 범위 안에 여기죠. 통화니까. 여기 안에 통화가 달러 기호인 애들을 여기서 더해라 라는 거잖아요. 엔터키 누르면 결과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아까 했듯이 여기에 통화 기호를 바꾸면 엔터. 즉각적으로 숫자가 바뀌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봐야 지금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자동으로 해 주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구분해야 될 값들이 있다라 그러면 셀 하나에다가 이렇게 뭐 표시 형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작업하시기보단 직접 이렇게 입력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더 권해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저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저는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